우리가 오늘은 원의 방정식 복습하는 것부터 하기로 했었지, 그치? 방정식부터 하자. 저번에 살짝 10분 남아가지고 알림으로 아주 살짝 복습하긴 했는데 그냥 해보자. 자, 일단 처음부터 지겹겠지만 원의 정의가 뭐니? 시아야. 한 점에서 그래. 우리 집합을 배웠으니까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지? 일정한 길이까지 응. 점들의 집합? 맞아. 그거 매우 정확해. 99.9. 한 점 임의의 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지, 그치? 그래서 그 정의 그대로 방정식을 서술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기억나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복습해볼까? 자, x1, y1이 있고 x2, y2가 있어. 자, 요 두 점 사이 거리 뭐야? 슈야, 두 점 사이 거리 뭐야? 여기 x1, y1, 여기 y2, y1, 이거 x2 빼기 x1, 이거 y2 빼기 y1이잖아. 그럼 비교 피타고라스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x 알겠네. 뭐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의 루트. 그렇지. 시우야, 이거 가능하겠니? 진짜로? 알겠어. 자, 그러면 얘를 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m 플러스 n분의 그렇지. m x mx2 그래. 더하기 x1 하고 y에 대해서 똑같이. nx1 아니야? 미안. nx1 그렇지. 고맙다. 아주 잘했어. 자, 그럼 y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되지. 그리고 무게중심은 뭐야? 얘랑 세 점에 대한 무게중심. 두 점에 대한 무게중심은 그냥 중점이지, 그치? 세 점에 대한 무게중심은 3분의 x1 그래. x2 그래. 잘했다, 시우야. y에 대해서도 y1, 2, 3 하면 되지, 3분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점하고 저 x1 x, y라고 하자. x, y라고 해가지고 쟤들이 좌표평면상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야. 변수잖아, x랑 y가. 근데 어떤 x, y를 할 거냐면 얘랑 원점이랑 거리가 r로 일정한 그런 방정식을 서술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하니까 루트 x1 빼기 0 해서 이거의 제곱, x1이 아니고 x 빼기 0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했더니 이게 거리가 뭐라는 거야? 반지름 r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양변 제곱하고 정리했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고. 맞지? 그러면 일단은 얘는 근데 아주 스페셜한 원이야. 어떤 스페셜한 원이냐면 중심이 원점이야. 근데 중심이 원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임의의 점 A, B가 원의 중심이라고 치면 얘가 통째로 간 거야. X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러면 X 빼기 A를 대신 넣으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 되겠잖아. 그치? 그리고 더하기 Y 빼기 B 똑같이 한 다음에 반지름은 똑같이. 그러면은 얘는 어떤 거냐면 A, B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되겠지? 얘를 만족시키는 X, Y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쓴다. 되겠지? 자, 그리고 책 보면 치우야 책 봐봐. 86쪽. 뭐 86쪽.
뭐야? 너 공통수학 원 들고 왔어? 바보 아니야? 헐. 야, 레전드 TV. 둘 다 북트로 가져왔네? 아, 진짜 레전드 TV인데? 저는 이게 일보고서 그거인 줄 알았어요. 일단은 이 개념 설명하고 그러고 내가 뒤에 문제 뽑아올게. 아이고 좀 빨리 오나 싶더라. 그래도 잘했어. 빨리 왔으니까. 자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 이거는 뭐 굳이 소개해야 되나 싶은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더하기 ax 더하기 왔니? 앉아 by 더하기 c는 0 이런 2차식이 있대. 근데 우리가 저 원의 방정식 형태로 보면 알지만 x에 대한 2차식 있고 y에 대한 2차식이잖니, 그치? 얘도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연 얘가 원의 방정식인가 하고 식을 조작을 한번 해볼 거래. 오케이, 뭐 알았어.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예쁜 형태로 줄 수도 있지만 얘를 싹 다 전개해가지고 r 제곱까지 이항해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내가지고 식을 반지름하고 원의 중심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 x제곱 더하기 ax야. 그치?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야지 저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A제곱. 아니지. 1차 한계수의 2. 절반의 제곱이잖아. 네. 2분의 a의 제곱이잖아. 그럼 뭐야? 4분의 a 제곱이지. 맞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분의 a 제곱하고 빼줬어. 그러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치? 그러고 나서 y제곱하고 by 쓴 다음에 얘도 뒤에 4분의 b제곱 있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더하기 4분의 b제곱 하고 빼기 4분의 b제곱 한 다음에 뭐 나왔어? 더하기 c 나왔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 하면은 x 더하기 2분의 a 제곱 맞지? 그치? 그러고 나서 뒤에 여기 고치면은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 이거의 제곱 이거. 그리고 지금 얘랑 얘가 나왔잖아. 얘를 오른쪽으로 싹 다 이항시키면 얘가 4분의 a 제곱 더하기 4분의 b 제곱 빼기 c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은 요거랑 생겨먹은 게 똑같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요 방정식이 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는 건 알겠어, 그렇지?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A. 그치?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왜냐면 x 대신 x 더하기 2분의 a가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이 도한 거잖아, 그치? y축 방향으로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b만큼.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일 거야, 맞지? 원의 반지름은 조식이랑 비교해봐. 뭐가 r이래? 4분의 A 제곱 그래. 기다려줄게. 천천히 해볼게. 플러스 4분의 B 제곱 마이너스 C 그게 반지름? 의 제곱. 그치,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겠지, 그치? 그래서 책에 그대로 써져 있는 거야. 그럼 쉬운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써져 있냐면,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하면 4로 통분하면 a제곱 한결합 86조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되잖아, 그치? 근데 얘를 루트를 씌우면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겠지. 그래서 걔가 반지름이라고 하고 책에 나와 있어. 일단 개념할 때 한결이 거 좀 같이 보고 있어봐, 시구야.
뭐 의자를 갖다가 붙이든 책상에 붙이든. 그래 의자만 가서 붙여. 자 시우야 요거 확인했니? 86 봐봐. 이거 있는 거 확인했어? 그치 확인했지.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뭐 약간 2차 함수로 치면 표준형으로 주든 그냥 일반형으로 쫙 전개해서 주든 어쨌든 이건 뭐야 2차 함수 표준형 고치는 것 같이 완전 제곱식 고치고 완전 제곱식 고치고 나머지 넘기고 하면은 반지름이 몇이고 그리고 원의 중심이 어디고 그런 거를 다 알 수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절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걸 보고 그냥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중심이구나 하고 알 수도 있고 절대 외울 필요 없지만 그냥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원의 반지름이구나 하고 그냥 알 수도 있는 거고. 되겠지? 근데 얘를 외우는 것보단 이렇게 식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알겠지? 근데 뭐 표준형 많이 했잖아. 2차 함수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임의의 원 그러니까 중심을 그냥 a, b라고 하고 a, b라면 중심이 이렇게 써지겠지. 그리고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r 제곱이 있겠지. 맞지? 자 근데 얘가 x축에 접하든지 y축에 접하든지 아니면 둘 다 접하든지 그 형태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처음에 작게 그리게 그림. 자 x축에 접하는 원이야.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칠 때 이 길이가 지금 r인 거잖아. 맞지? 근데 요 좌표가 지금 너무 작게 그렸다. a, b면 자 봐봐. a랑 b 중에 뭐가 r이랑 똑같은 거야? 뭐가? A. 진짜로요? 아니, B. b지. 왜냐면 지금 x축으로부터의 높이가 r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y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지. 언제? x축이랑 접할 때. 그래가지고 요 케이스에서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x 빼기 a 하고 더하기 y 빼기 r 하고 얘가 r제곱이다 라고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y축이랑 접하면 뭐 x축 이거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x좌표가 r이랑 똑같지. 그치? 그럼 저 케이스에서는 x 빼기 r 하고 y좌표는 뭔가 있겠지. b 하고 얘가 r제곱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양쪽에 접해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지금 y좌표가 양수였지 그리고 x좌표가 양수였지 중심좌표가. 근데 여기는 일단은 보면은 절대값으로만 따지면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그냥 반지름이랑 똑같아. 맞지? 근데 지금 x좌표 양수야 음수야 제가? 음수. 진짜? 아니. x좌표 양수잖아. 아, y좌표가 음수. 음수지. y좌표가 4사분면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원점에 있었던 원의 중심이 여기로 평행이동한 거라고 봐도 되잖아. 이 반지름 r짜리 원이. 그치?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간 거예요? 원점 대비해서 오른쪽으로 얼마나 간 거야? 알만. r만큼 간 거지. 그럼 플러스 r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럼 x 빼기 r이 들어가야지. 그치?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얼마나 움직인 거야? y축 방향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 R. r인데 플러스 r이야 마이너스 r이야? 올라갔어 내려갔어? 저거 내려요. 중심이 내려갔지. 그러면 마이너스 r만큼 움직인 거지. 그러면은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을 r제곱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따져서 넣어주면 되는데 뭐 플러스 r 마이너스 r 일단 따져보긴 따져봐야 되는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자 만약에 원이 x축에 접하지.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는 거야. 봐봐. x축에 접하지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맞지? 자, 그리고 얘가 y축이랑 접해. 그러면은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여기 둘 다 똑같다고. 둘 다 접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x축이랑 접하면 y좌표 절대값. y축이랑 접하면 x좌표 절대값. 이해되지? 그림 그럴 뿐만 알 수 있어. 헷갈리면. 그래서 이거 하고. 자, 옆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직선의 방정식도 잠깐 복습해보고 갈까? 자,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써? 기울기 m이고 한 점 x1, y1 지나는 거 기억나니? 아니 그래서 그럼 힌트 줄게. 자, 기울기가 m이고 원점 지나는 직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값이고 y는 ax. 근데 여기 기울기가 m이니까 y는 mx 하고 됐지? 자, 그러면은 제가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데 얘를 만약에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그 반드시 지났던 원점이 x1, y1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내가 주문한 대로 나왔지. 기울기 m이면서 x1, y1 지나는 직선인 거 맞지? 맞지? 그러면 얘를 요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 그러면 y 빼기 y1 왜? y축 방향으로 y1만큼 평행 이동했다며. 그럼 y 대신 이거 넣어주면 되지. 그치? 그리고 m 쓰고 x 대신 x 빼기 x1 넣어주면 이게 그냥 기울기 m이고 그리고 한 점 x1, y1 지나는 직선이지. 그리고 하나 더 m은 없다고 치고 자, 요 두 점 지나는 직선 x2, y2 이건 어떻게 썼었어? 힌트를 주면 얘랑 거의 비슷하거든? 거의 비슷한데 기울기만 우리가 DIY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기울기 어떻게 써?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쓰는 거야? 기울기 정의가 뭐였지? x분의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 그래. x1에서 x2로 갈 때 뭐 예를 들면 1에서 3으로 갈 때 얼마나 증가한 거지? 이만큼 증가한 거지. 그치? 너 방금 한 거 맞지? 한결아? 잘했다. 그러면은 그 2를 어떻게 구했어? 3에서 1을 빼지 않았니? 그치? 그래서 x2에서 x1 빼면 된다고. x2 빼기 x1 하고 y2 빼기 y1 해가지고 요게 그냥 기울기야. 그리고 위에 똑같이 써주면 되지. x 빼기 x1 됐지? 뭐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두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예를 들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그리고 a 프라임이라고 할까?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 두 직선이 존재하고 있을 때 만약에 두 직선 기울기가 같지 않다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잖아. 평면에서.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어떻게 표현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니?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써줄게. 어떻게 쓰냐면 근데 간단해. 이거 그냥 앞에 거 그냥 그대로 쓰고 그리고 더하기 K하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쓰면 K 값에 상관없이 얘는 얘 두 친구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들을 싹 다 서술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됐다 치면 지금 교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저 교점을 지난 직선이 얼마나 많니 얘들아? 졸라 많잖아. 걔들을 K를 조금씩 바꿔주면은 쟤들을 싹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자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봤을 때 언제 이 항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언제? 좀 간단하게 써줄게.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언제 이 항등식이 성립이야? 계수 비교를 하든 뭐 둘 다 0일 때라고 우리 항등식 할 때 하지 않았니? 왜냐면 항등식이 뭐였지? 항등식이? 그치, 항상 성립해야 되지. 그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0이어야 되지. 그러면 A랑 B가 둘 다 0이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항등식 할 때. 어쨌든 그럼 뭐냐면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이 항등식은 OK라는 거야. K값에 상관없이 성립이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지금 얘가 0이면 요거 만족이지. 그치? 그리고 이 친구가 0이면 요식 만족이지. 맞지? 근데 교점이라는 게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어떤 좌표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친구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면 이 두 친구의 교점이라고. 그치? 그래서 얘랑 얘를 둘 다 0으로 만드는 xy는 교점이야. 그치? 그래서 요 방정식은 반드시 그 교점을 지나는 거야. 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맞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것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 자, 봐봐.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어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라 써져있니? 더하기 ax 더하기 별 더하기 c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 우리 아까 a랑 b랑 c가 대문자였을 뿐이지 똑같은 거 가지고 표준형 같은 그런 걸로 고쳐가지고 원의 중심이 어디고 원의 반지름이 어디고 그런 거 다 했었지 아까. 어쨌든 얘가 원의 방정식이란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원의 방정식 하나 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요런 원의 방정식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두 원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은 그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혹은 원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서술을 해보고 싶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원이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저 직선을 한번 우리가 구해보고 싶고, 또 구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두 점 지나는 원이야. 이렇게 이런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큰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얘가 지름으로 맞이는 가장 작은 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원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이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서술을 해보고 싶은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직선이야. 자, 책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인 현의 방정식 하고 써져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위에 거 식 쓰고, 그리고 지금 책에는 빼기 하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난 그냥 이렇게 쓰고 싶어. 다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어떻게 쓴 거야 이거? 위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거 그대로 썼지. 지금 둘 다 0이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0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일종의 연립방정식 한 거잖아. 연립방정식 대입법 한 거잖아. 맞지? 얘가 0이고 0은 0이고 0은 얘니까 0에다가 얘 대입한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뜻이 뭐냐면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xy는 반드시 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야. 맞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x제곱 y제곱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싹 다 이항해가지고 정리해보면 a 빼기 a 프라임 하고 x 맞지? 그치? 그리고 더하기 b 빼기 b 프라임 하고 y 한 다음에 c 빼기 c 프라임 하고 0인데, 자 이제 일단 생겨먹은 걸 보면 x랑 y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치? 직선의 방정식인 건 일단 OK야. 맞지?
A랑 A 프라임이 다르고 B랑 B 프라임이 달라서 X랑 Y가 둘 다 살아있다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냐면 요런 관계를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을 반드시 넣었을 때 성립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두 원을 그렸을 때 지금 대충 그렸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원이 작은 원이고 얘를 만족시키는 원이 큰 원이라고 하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은 딱 여기 두 군데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저 두 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연립했기 때문에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두 점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맞지? 그치? 어쨌든 뭐 설명 길었는데 뭐냐면 그냥 이식 연립해서 나온 요거. 그래서 결론은 A끼리 빼고 B끼리 빼고 C끼리 뺀 그냥 그런 직선이더라. 되겠지? 자,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뭐냐면 자, 일단은 거의 똑같이 하는 건데 두 원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하고 더하기 k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쓰면 저 원의 두 교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싹 다 서술한 거야. 이거 혹시 이해되니? 이거 아까 이해했어?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들 이걸로 싹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거도 이해되니? 그냥 똑같은 거야. 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쳐. 항등식이라고 해.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요 식이 성립해야 된다. 맞지? 그러면은 앞에 요거가 0이어야 되고 뒤에 요거가 두 개가 동시에 0이어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0임을 만족하는 거는 저 째꼬미 원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 친구가 0임을 만족하는 그 그래프는 이 큰 원이야. 근데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요 두 개 점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식을 딱 쓰면 K 값에 관계없이 저 두 점을 반드시 지나는 거야. 요 식이. 이해되지? 근데 다만 뭐가 다른 거냐면 자, 막 지금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지? K가 마이너스 1이면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 알겠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완전 그냥 똑같은 거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지금 X 2창, Y 2창이 날아가 버리지. 그렇지?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2창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X, Y에 대한 1차식이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직선의 형태가 됐던 것이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지. 그러면은 X제곱, Y제곱 항이 안 없어지지. 그러면은 X제곱, Y제곱 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걔를 또 훔쩍훔쩍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원의 방정식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직선을 나타내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인 뭔가 다른 숫자라면 원의 형태가 되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을 싹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되겠지? 자, 뭐 늦게 시작했으니까 저 위치관계까지는 적어도 보고 시작.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저번에 간단하게 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는 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이해가 되니? 책 봐가시고요. 저 셋 중에 하나래.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어떻게 나와 있어, 시우야? 세 가지가. 저는 알보다 크다. 아니 그런 거 말고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뭐 그렇게 돼 있잖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그치. 그 세 개 이외의 상태가 있을 수 있나? 아니. 그치. 세 가지로 완벽하게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가 분리가 되는 거지, 그치? 분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세 가지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첫 번째로 원이 이렇게 있고 안 지나. 맞지?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일반적이라면 뭐 A, B 뭐 그런 점이겠지, 그치? 근데 그런 점하고 저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야? 수선 내려가지고 저 수선의 거리를 체크하는 거지. 저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점이 좀 스페셜한 원의 중심점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원이 그 직선이 원의 밖에 있을 때 보면 이 원의 지름보다 파란색이 어떻게 돼 있어? 크어 작아? 반드시 크지. 원 그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저럴 때는 뭐 요 거리를 D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R이라고 했을 때 저 D랑 R 사이의 그 관계가 D가 반드시 R보다 크다고. 반지름보다 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드시 크다. 이해되지? 자, 그리고 접할 때는 원이 이렇게 있고 접하고 있어. 그러면은 원의 중심하고 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저게 그냥 반지름인 거 아니야? 접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D랑 R이랑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지. 그리고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 원이랑 원이 있고 그 두 점에서 만나.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뭐 한 요 정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게 원과 직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됐지. 근데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둘 중에 뭐가 길어? 둘 중에 뭐가 길어? 노란색? 노란색이 뭔데? 반지름이지. 그러면 반지름이랑 저 파란색이랑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크다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길이 비교만 해보면 되는 거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까 할 때 복습을 안 했네. 자, 또 복습하자. 내가 기억할 때까지. 자, 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네, 대략적인 모습은 써줄게. 위에 절대값이 있고 밑에 루트가 있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오, 이렇게 써주면 기억하네 그래도. 그리고 위에는 AX 제곱. 아니. AX 제곱. 근데 X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잖아. X는